안녕하십니까. 아마존 아니큐입니다.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마존에는 판매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하나는 세일유어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PL이라고 해서 본인의 브랜드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뭐 생산한 물품 아니면 중국에서 뭐 제조를 했거나 해서 자기가 모든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세일유어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제품을 보시면은 그 바이박스 맨 밑에 보면 Sell on Amaz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미 다른 사람들이 팔고 있는 물품을 나도 구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마켓이나 아니면 뭐 어디 도매상가에서 그래서 그거 똑같은 걸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팔고 있는 그곳에서 같이 파는 걸 이거를 Sell on 아마존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옛날에 뭐 세일 유어스라고 뭐 단어로 얘기를 했었나 봐요. 통상적으로는 세일 유어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뭐 RA라고 해서 RA 뭐 판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세일 유어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세일 유어스는 되게 판매 방식이 편합니다. 그냥 버튼만 몇 번 누르면은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미 팔고 있는 거기에 이게 꼽사리 껴가지고 저도 팔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좀 있어요. 이미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똑같아야 됩니다. 100% 똑같아야 됩니다. 만일 고객이 내 거를 구매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팔고 있는 거랑 예를 들어서 뭐 틀리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존의 정책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이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나 계정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세일유어스인데 뭐 한간에 말이 많습니다. 뭐 세일유어스를 하면 안 된다. 뭐 PA를 해야 된다. 아니, PA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둘 중에 어떤 거든 먼저 시작을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단 이제 세일유어스의 경우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가격 경쟁이에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5명이 팔고 있는데 뭐 가게에서 5가게에서 팔고 있어요. 근데 어떤 가게는 그거를 10,000원에 팔기도 하고 어떤 가게는 9,900원에 팔기도 하고 어떤 가게는 또 뭐 8,000원에 팔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특성상 항상 최저가만 팔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격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해도 팔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뭐 흔한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최저가로 내 제품이 맞춰져 있어야지만이 판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같은 제품을 놓고 여러 셀러들이 가격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처음에는 뭐 마진이 한 5,000원, 어떤 거는 뭐 10,000원, 막 이렇게 남아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점점 셀러들이 가격을 내림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심한 경우는 마이너스까지 가는 경우들도 수다합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쭉 리스팅 한 거를 보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해놨더라고요. 뭐 거의 한 6, 700개 정도? 그 이상,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6, 700개 이상의 리스팅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다 이제 가격 때문에 못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게 한 150개예요. 나머지들은 결국은 셀러들끼리 가격 경쟁을 해서 망가진 그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안타깝죠? 저는 솔직히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품을 좀 더 싸게 도매업자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결국은 가격을 뭐 최저가로서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씁쓸합니다. 이상하게 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는 게 가격이에요. 누가 또 가격 내리지 않았나. 근데 여지없이 가격은 계속 내려갑니다. 물론 내려갔다고 해서 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어느 날 보면은 또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20불에 팔고 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30불로 다시 최저가가 잡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가격은 막 살아서 움직입니다.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셀러분들이 그렇게 가격 경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당하게 어차피 바이박스라는 거는 막 돌아가면서 차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0.1불씩, 1불씩 그렇게 내려서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경쟁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런 제품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이상하게 그 셀러들은 가격을 안 내려요. 저도 안 내려요. 저는 절대 먼저 가격을 내리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품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현금이 너무너무 빨리 좀 유통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럴 때는 뭐 저도 먼저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 몇 개 불과하지 않아요. 대부분 저는 가격을 먼저 내리지는 않고요. 어쨌든 셀리오스 하시는 분들 가격 내리는 거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셀리오스 하면서 어려운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제품이 블락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블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팔고 있는 이 제품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구입을 했는데 가짜 같다. 아니면 신고를 해요, 고객들이. 뭐 다른 셀러들이 팔고 있는 진짜 제품하고 뭐가 틀리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면 아마존은 제 제품을 못 팔게 블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이 되면은요, 그 계정이, 저의 어카운트죠. 그러니까 아마존의 계정이 정지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정이 정지된 지는 한 3번 정도 있었어요. 계정이 정지가 되면, 그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요구를 하죠, 아마존이. 영수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계획을 잘 짜서 하겠다라는 계획서, 뭐, 그런 거를 써서 내야 됩니다. 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앞으로 잘 하겠구나. 뭐, 영수증도 보니까는 가짜가 아니네. 라고 판단을 하면 다시 팔 수 있도록 계정을 풀어줍니다. 근데 안 풀어주는 경우들이 요새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도 뭐 계정까지 정지는 안 시키더라도 그 문제된 제품만 판매되지 못하도록 블락을 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재고가 한 100개 정도, 200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블락을 걸어버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 영수증, 인보이스라 그러죠, 영어로. 그다음에 액션 오브 플랜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계획서를 내셔야 돼요. 다 영어로 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내서 아마존에서 풀어주면 또 다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풀어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블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나는 정당하게 그걸 정품을 사서 팔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물건이 블락이 돼버려요. 제가 그런 경우들이 몇 번 있어서 좀 황당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한두 달 전에죠. 그것도 제품 제일 제가 팔고 있는 물건들 중에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이었는데 두 제품이 어느 날 갑자기 블락이 걸려버린 거예요. 물론 가품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품일 리가 없죠. 그게. 예. 가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 이제 액션 플랜 그 아까 그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인보이스, 영수증, 물품 구매한 영수증을 다 만들어서 냈는데 아직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매출이 많이 떨어지는 뭐 이런 일도 발생이 좀 되고요. 계정이 예를 들어서 정지가 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보통 셀러분들이 많게는 재고를 금액으로 따졌을 때 몇 천만 원어치 이렇게 넣어놓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사이 정도는 항상 재고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계정이 정지가 돼버리고 내가 여러 가지 계획서도 써내고 그 다음에 영수증 구매한 영수증도 써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정이 안 풀리면은요 그 제품은 제가 다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그 경고를 줘요. 야, 너 이 계정이 안 풀리면은요 이렇게 영구 정지라 그래가지고 두 번 다시는 제 이름으로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런 레터가 오고 나서 또 이래요. 얼마 있다가 네 물건 다 빼가라.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분 중에서요. 그 아마존이 경고한 언제 전까지 네 물건 다 빼가라. 그분은 한 3천만 원 정도 재고가 있었어요. 그거를 안 빼고 있다가요. 그 3천만 원어치 물건을 다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물론 전혀 없지는 않았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좀 아마존이 너무 심한 갑질을 좀 한다 싶을 정도로
좀 계정도 잘 안 풀어주고 그다음에 블락 걸린 것도 잘 안 풀어주고 이런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요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잖아요. 이제 이 계절이 다가오면 되게 아마존이 민감해집니다. 고객의 어떤 불만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만이라도 뭐가 문제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계정을 정지시켜버리거나 제품을 블락시켜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셀러로 하여금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때 계정 정지가 걸려가지고 한 3주를 못 팔았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때 정말 재미를 못 봤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그럼 뭐 모든 셀러들이 다 그러느냐?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계정 정지된 적도 없고 블락이 안 걸렸다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게 어떤 분들은 또 그 계정 정지가 걸렸거나 블락이 걸렸을 때에 서류를 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쉽게 그냥 하루 만에 풀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 정지가 되는. 근데 그게 어떤 이유가 다 틀려요.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기준을. 네, 그래서 그러한 좀 어려운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PL을 하면은 계정 정지가 안 걸릴까요? 아닙니다. PL. 좀 더 PL에 대해서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PL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안경 케이스인데 이 안경 케이스를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중국이라던가 한국이라던가 제조 공장에서 제조를 해서 내 거 브랜드를 붙여서 아마존에서 팔았어요. 이걸 PL이라 그러거든요. 프라이베이트 라벨이라고 해서 이제 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셀러들하고 겹치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요. 이렇게 PL로 파는 분들도 계정 정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요. 그 제품만 블락, 그러니까 내가 PL로 팔고 있는 제품만 블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어떤 경우냐? PL을 뭐 내가 이 물건을 팔았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나만 팔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을 가지고 이미 특허권이라던가 상표권이라던가 라이센스를 미국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만들어서 팔고 있고 미국 국내에서 어떤 라이센스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디자인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 내가 내 제품이라고 해서 딱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 뭐야? 저거 내가 디자인해서 등표권, 저기 상표권이라든가 디자인 이거 등록해 놓은 거랑 유사하네? 못 팔게 합니다, 저를. 그 사람이. 그래서 그걸 아마존에다가 신고를 해요. 야, 내가 이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미국 국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내 거랑 비슷하게 해서 팔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못 팔게 해라. 라고 딱 신고를 해버리면 아마존은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블락을 걸어버리고 계정 정지를 먼저 시킵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저희들 보고 셀러들 보고 야, 네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계정 정지가 됐고 블락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항소하려면 해. 라는 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예.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지마켓이나 뭐 11번가나 이런 데가 좀 더 좀 편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뭐 이미 셀러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야 뭐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만약에 지금 아마존 셀러를 하시겠다는 분들, FBA로 뭔가 아마존에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아마존은 실제로 아마존과 같이 여러 군데 함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생존하기가 참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 여러분들만의 멘토를 구하라고 한 이유, 여러분의 친구가 됐던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누가 아는 분이 됐던 그런 분들을 멘토로 삼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주변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주변에 멘토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셀리어스, 그 다음 PL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계정 정지라던가, 그 다음에 뭐 블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가 셀리어스하고 PL에 대해서 자세하게 유튜브에 자료를 올려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을
잘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링크를 나중에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